내일 결혼식만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예비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속삭였을 때 한민자의 눈앞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기야, 그 남자 어머니 진짜 웃기지 않아? 시장에서 장사하신대. 상견례 때 입고 온 옷도 완전 촌스러웠다니까. 웃음소리와 함께 남자의 품에 안겨 키스하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민자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가려 하던 순간 민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다음 날 결혼식장에 간신히 도착한 민자는 신부 대기실에서 뻔뻔하게도 다른 남자와 통화 중인 예비 며느리를 목격합니다. 하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민자는 그녀의 실체를 폭로하며 어젯밤 내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걸 다 봤어. 이 결혼 절대 안 돼. 민혁은 충격에 빠지고 예비 며느리는 당황하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본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잘못된 결혼을 막은 민자는 민혁을 품에 안고 그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결혼식 전날 예비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고도 어머니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숨죽이고 참아야 했던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결혼식 날 찾아온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은 전라남도 시골 마을에서 평생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한민자 씨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와 무성의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지만 오직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 전날 밤에 예비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 몰래 데이트를 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민자 씨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들에게 바로 알리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당하며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과연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을 무사히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결혼식 날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새벽녘부터 울리는 달 울음소리와 함께 한민자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오늘은 그토록 기다려온 아들 민혁이가 휴가를 내고 집에 온다는 날이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며칠 전 전화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다. 민자는 마당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25해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기 민혁을 안고 있던 그날처럼 맑았다. 혼자서도 잘 키워볼게요. 우리 아들 꼭 좋은 사람으로 키워낼게요. 그때 했던 다짐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민자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새벽장에서 채소를 팔고 낮에는 집 앞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밤에는 식당 일까지 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민혁이가 배고프지 않게 남들 앞에서 초라해지지 않게 하는 것만이 그녀의 목표였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어머니, 제가 서울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민혁이는 그런 어머니의 헌신에 늘 보답하려 노력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 걱정을 덜어주었다. 졸업 후에는 서울의 큰 회사에 취직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민자를 볼 때마다 복 받았네요. 아들 하나 키워놓으니 효자네요. 라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민자는 그저 웃으며 그저 우리 민혁이가 착해서 그래요. 라고 답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민혁이의 성공은 자랑거리가 아닌 함께 이겨낸 고난의 결실이었다. 가게 안에는 민혁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빼곡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앳된 모습부터 대학교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당당한 모습까지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민자는 지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실감했다. 어머니, 이번에 소개받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민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평생 둘이서만 의지하며 살아온 터라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민혁의 말에 민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들이 이렇게 크고 듬직해진 것만으로도 그녀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마을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보낸 수많은 날들, 여름이면 땀으로 범벅이 되고 겨울이면 동상 걸린 손으로 물건을 정리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민자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민혁이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민자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비록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녀는 늘 그래왔듯이 강인한 모습으로 이 순간을 맞이하기로 했다. 오늘도 민자는 새벽장을 보러 나섰다. 예비 며느리가 온다는 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 장바구니에는 제철 나물과 신선한 생선이 가득 담겼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우리 민혁이 이제 정말 장가를 가는구나. 시장 귀갓길. 민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뿌듯해할까.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새벽 안개 속으로 살며시 스며들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민자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민자 씨, 아들 장가 간다면서요? 축하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민자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민혁이를 키워내는데 힘이 되어 주었음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며 민자는 문득 옛 기억에 잠겼다. 이곳에서 민혁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고 글을 읽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꿈을 키워왔다. 이제 그 아이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민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아들의 선택이 옳기를,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할 미래가 행복하기를. 토요일 오후 민자의 집 마당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들 민혁이 예비 신부를 데리고 첫 인사를 오기로 한 날이었다. 마당의 잡초 하나하나까지 뽑아내고 낡은 대문도 새로 페인트 칠을 하며 민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민혁의 목소리에 민자는 급히 앞치마를 벗었다.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민혁이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하이힐을 신은 한 여성이 우아한 동작으로 내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은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를 차려입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민자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어서 들어와요. 마당으로 들어서는 지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시골집 특유의 정취가 가득한 마당을 보며 그녀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민혁이 곁에 있어서인지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어머님, 이렇게 시골에서 사시기 힘드시진 않으세요? 서울에 좋은 아파트도 많은데. 지은의 말에 민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웃음이 섞여 있는 듯했다. 민혁이 얼른 말을 돌렸다. 어머니가 이곳을 정말 좋아하셔서 그래. 나도 이곳에서 자란 추억이 참 좋아. 안으로 들어와 민자가 정성스레 준비한 밥상이 차려졌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과 새벽장에서 산 신선한 생선구이, 손수 담근 김치까지 민자의 정성이 가득 담긴 상차림이었다. 어머님, 저는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 지혜는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았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이리저리 건드리기만 할 뿐이었다. 민자는 속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다음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게. 식사가 끝나고 민혁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은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휴, 이런 시골 구석에서 어떻게 살았나. 결혼하면 바로 모시고 나와야겠어. 민자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돌아갈 시간. 지은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오늘 잘 보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차에 오르며 지은은 자신의 원피스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어머니, 어떠세요? 지은이가 마음에 드시나요? 돌아가는 차에 손을 흔들며 민혁이 물었다. 민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그래, 착해 보이네. 하지만 그날 밤 민자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예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무례한 태도가 자꾸만 떠올랐다. 마을의 오랜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순자야, 나 좀 이상하지? 처음이라 그런가. 자꾸 마음이 불안해. 아니야, 민자야. 엄마의 직감이란 게 있는 법이야. 내 마음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밤이었다. 민자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우리 민혁이 잘 될까요? 달빛 아래 작은 시골집에서 한 어머니의 불안한 마음이 깊어져만 갔다. 예비 며느리와의 첫 만남은 끝이 났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민자는 아직 알지 못했다. 첫 만남 이후 결혼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혁은 매주 말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였고 결혼식 날짜는 2달 후로 정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자의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어머님, 결혼식장은 제가 알아본 곳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지은이 들고 온 결혼식장 브로셔는 모두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들이었다. 한 테이블당 식대만 해도 수십만 원이 넘는 금액에 민자는 눈앞이 아찔했다. 저기, 미녀가 우리 동네 예식장도 괜찮은데. 민자가 조심스레 꺼낸 말에 지은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어머님, 제가 꿈꿔온 결혼식이 있어요. 이런 시골 예식장에서 하면 제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골 예식장이라는 말에 담긴 비웃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민혁은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얼른 거들었다. 어머니, 제가 모아둔 돈도 있고 지은이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은의 본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님, 예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느 주말 지은이 들고 온 예물 리스트를 보며 민자는 말문이 막혔다. 수천만 원대의 목걸이와 반지, 시계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 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더 실용적이잖아요. 민자는 밤새 이불을 적시며 울었다.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은 민혁의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인데 그마저도 예물값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자는 점점 더 주변인이 되어갔다. 신혼집 계약부터 가구 구매까지 모든 결정은 지은과 그녀의 가족이 주도했다. 심지어 결혼식 청첩장을 고를 때도 민자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어머님, 청첩장은 제가 이미 골랐어요. 어머님, 지인분들 명단만 주시면 돼요. 청첩장은 영어로만 쓰여 있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읽기도 힘들 텐데. 라는 민자의 걱정에 지은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엔 다들 이렇게 해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어머님. 예식 전 촬영하는 본식 사진 날에도 민자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중이었다. 어머님, 그 한복은 좀 촌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제가 준비한 드레스로 갈아입으시는 게 어떨까요? 민자가 정성스레 준비한 한복은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것이었다. 보라색 못이 천에 술을 놓은 그 한복은 민자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이건 대대로 내려온 거라. 어머님, 사진은 평생 남는 거예요. 좀 더 세련되게 찍어요. 결국 민자는 지은이 준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어색했다. 촬영 내내 웃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식당 예약을 할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부모님이 예약한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가 있었다. 어머님 댁에서는 식사비 절반만 부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은의 어머니가 한 말에 민자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테이블당 100만 원이 넘는 식사 비용의 절반. 그것은 민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죄송해요. 제가 넉넉지가 않아서. 에이, 괜찮아요. 우리가 좀 더 부담하면 되죠. 대신 결혼식 때 하객분들 식대는 양가에서 각자 부담하는 걸로 하시죠. 그날 밤 민자는 마을 금고를 찾았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고 땅 문서까지 저당 잡혔다. 아들의 결혼식이니 어떻게든 해내야 했다. 순자야,
나 잘하는 거지?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민자에게 순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민자야, 이러다 너만 다치는 거 아닐까? 그 며느리 어딘가 수상한데. 아니야, 우리 민혁이가 좋다는데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민자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해갔다. 결혼식 일주일 전 예단을 전달하는 자리에서였다. 어머님, 이게 전부인가요? 지은이 예단 보따리를 열어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자가 정성스레 준비한 이불과 생활용품들을 하나씩 꺼내보던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요즘은 보통 현금으로 하시던데.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라. 그때였다. 지은의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자리를 피해 통화를 했다. 하지만 민자는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엄마, 어떻게 시어머니가 준비한 예단이 완전 촌스러워. 이런 걸로 어떻게 친척들 얼굴을 봐. 그냥 다 버려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밤새워 바느질하며 준비한 예단. 적은 돈이지만 정성스레 마련한 물건들. 그것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되어버렸다. 여보, 우리 민혁이가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그날 밤 민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의 민자는 아직 알지 못했다. 결혼식이 가까울수록 지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예식장 리허설 날 지은은 하객 명단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님, 이 마을 분들은 좀 결혼식 분위기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하객 수를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평생을 함께 해온 이웃들, 민혁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준 마을 어르신들, 그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말에 민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 분들은 우리 민혁이 다 키워주신 분들인데. 어머님,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저희는 서울에서 살 거고 이런 시골 인맥은 소용없어요. 민자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지은에게 자신의 세상은 그저 시골이었고 자신의 정성은 촌스러움이었으며 자신의 인생은 과거의 거지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들 민혁의 행복을 위해 민자는 여전히 참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운명이 그녀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듯. 결혼식 전날 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한민자는 결혼식 전날 마지막으로 예비 며느리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늦은 밤이었지만 도시의 밝은 네온사인 불빛 아래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다. 예비 며느리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앞에서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일이면 다 끝나요. 결혼식만 무사히 치르면 돼요.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한민자의 귓가에 꽂혔다. 그녀는 그 남자의 팔에 자연스럽게 기대어 서 있었고 둘의 친밀한 모습은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워 보였다. 걱정 마.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그 시골뜨기 며느리 될 사람이랑 그 어머니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절대 모를 테니까. 남자의 말에 예비 며느리는 킥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민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쳤다. 순간
한민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혁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배터리가 없다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안 돼, 안 돼. 한민자는 급하게 일어나 택시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말았다. 순식간에 찾아온 어둠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사이렌 소리였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보였을 때 한민자는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4시. 아직 결혼식까지는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제가 괜찮다니까요. 퇴원계 써주세요. 겨우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한민자는 계속해서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마도 결혼을 앞두고 피로연과 마지막 준비로 바빴을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본 광경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예비 며느리의 웃음소리, 그 남자와의 은밀한 대화, 그리고 그들이 나누던 키스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 민혁이를, 우리 아들을 이렇게 속일 순 없어. 한민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폭발할 것 같았다. 예비 며느리의 첫 방문 때부터 느꼈던 불편함,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무시와 멸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격한 배신까지. 그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예식장으로 향했다. 아침 일찍부터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예식장은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한민자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만 보였다. 신부 대기실 앞에서 한민자는 잠시 망설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예비 며느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결혼을 포기한다면 적어도 민혁이의 자존심은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것은 예비 며느리의 통화 소리였다. 걱정 마요.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결혼식만 끝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민자의 마음속 마지막 자비도 그 순간 사라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다. 흐릿하지만 예비 며느리와 그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예비 며느리는 한민자를 보자 순간 얼굴색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이내 평소에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결혼식이 곧 시작되는데 내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어. 한민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예비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님, 저는 어젯밤 내내 집에서. 거짓말 그만해. 한민자의 외침에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민혁도 급히 달려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혁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꼭 알아야 해. 한민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어젯밤의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예비 며느리와 남자가 키스하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이게 무슨. 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예비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읽혔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도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예비 며느리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우리 민혁이를, 내 아들을 가지고 장난치려 했다니. 한민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다 참았어. 시골이라고 가진 것 없다고 얕봐도 참았다고.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바라보며 수근거렸고 예비 며느리의 가족들은 당황한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민혁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한민자는 아들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걱정, 그리고 어젯밤의 충격과 고통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우리 아들, 내가 지켜줄게. 엄마가 지켜줄게. 예식장에 모인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예비 며느리와 그녀의 가족들도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예식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저녁 한민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전날 사고의 후유증으로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민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내내 침대 곁을 지켰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아니다. 우리 아들. 내가 이렇게 무사히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한민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이제 편안했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서,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병실 창 밖으로 떨어지는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저녁 노을이 어머니와 아들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결혼식이 예정된 호텔 웨딩홀은 이른 아침부터 축하, 화환과 하객들로 북적였다. 화사한 꽃장식과 우아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예식장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결혼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진 듯했다. 하지만 한민자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만 보였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결혼식 진행을 맡은 웨딩 플래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민자를 바라보았다. 전날 밤 사고로 인한 타박상으로 한민자의 걸음걸이는 불편해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괜찮아요.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한민자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거울 앞에 앉아있는 예비 며느리가 보였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순결한 백조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한민자는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예비 며느리는 거울을 통해 한민자를 힐끗 보더니 메이크업 마무리에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려고 왔어. 한민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젯밤에 본 거 다 알고 있어. 예비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결혼식을 앞두고 무슨 말씀을. 그때였다. 예비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습관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 오빠. 한민자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젯밤에 그 남자임을 직감했다. 예비 며느리는 한민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달콤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다. 걱정 마요. 이제 곧 끝나요. 결혼식만 하면. 한민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게 다 뭐지?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건 아직도 부정할 거야? 한민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웨딩 플래너가 놀라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다. 뭘 설명한다는 거야? 내 아들을 가지고 장난치려 했잖아. 한민자의 외침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예비 며느리의 친구들과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웬 소리야? 한민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다들 봐요. 이게 우리 민혁이와 결혼하겠다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진을 본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수군거림이 예식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럴 수가. 저런 사람이었다니. 예비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때 민혁이 급히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혁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한민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 하지만 엄마가 널 이대로 속일 순 없었어. 민혁은 천천히 사진들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예비 며느리는 민혁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빠, 미안해요. 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 때문에, 가족 때문에. 회사? 가족. 그래서 날 이용하려 했다는 거야?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읽혔다. 이때 예비 며느리의 부모가 급히 달려왔다.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우리 딸이 왜 이러고 있는 거죠? 한민자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어젯밤 당신들의 딸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우리 민혁이를 이용해서 결혼하려 했다고요. 예비 며느리의 부모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도 딸의 행동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저희 회사가 어려워서 민혁 씨가 다니는 회사와의 거래를 바라고. 아버님, 예비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민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날 선택한 거였어? 내가 다니는 회사 때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한민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시골이라고 업신여겨도 다 참았어요.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예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결혼식은 취소됩니다. 민혁의 단호한 선언에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예비 며느리와 그녀의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한민자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민혁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다. 우리 아들. 얘가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모든 하객들이 떠난 후 텅 빈 예식장에는 어머니와 아들만이 남아 있었다. 화려했던 장식들은 이제 쓸쓸해 보였다. 어머니, 전날 밤에 사고가 나셨다면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 결혼식인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결혼식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이제 병원 가시죠. 민혁은 어머니를 부축해 예식장을 나섰다. 밖은 이미 늦은 오후였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민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다. 민혁아, 내 어머니 미안하다. 내 결혼식을.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민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것 같아요. 한민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는 동안 민혁은 계속해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의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며칠간의 입원을 권했다. 어머니, 제가 간호할게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한민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비록 결혼식은 무산되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모자의 관계는 더욱 깊어진 것 같았다. 병실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병실 안을 따스하게 물들였다. 한민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 민혁이 이제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네, 어머니. 이번에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날 밤 한민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민혁이를 보았다.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을 짓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반드시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이라고, 더 진실된 사랑을 찾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은 늘 그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결혼식장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민혁은 한동안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 민자는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안도했다. 민혁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내가 평생 속고 살게 할 순 없었어.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 말씀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다. 민자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었고 단골 손님들은 변함없이 그녀의 정성이 담긴 반찬을 사러 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 가게라고 해서 왔어요. 수진 28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새내기였다. 친정어머니가 멀리 계셔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기가 어렵다며 민자의 반찬을 사러 온 것이었다. 수진의 맑은 눈빛과 공손한 태도는 첫 만남에서부터
민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이고, 할머니는 무슨 아주머니라고 해요. 간호사 일이면 바쁠 텐데 언제 밥을 해 먹나. 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사러 왔어요. 근데 아주머니, 혹시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수지는 그날 이후로 틈틈이 민자의 가게를 찾아왔다. 바쁜 병원 일정 속에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들러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반찬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민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민혁이 어머니의 가게에 들렀다가 수진을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민혁은 수진의 따뜻한 마음씨와 지혜로운 생각에 매료되었다. 수진 역시 민혁의 어머니를 향한 깊은 효심과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어머니, 제가 수진 씨랑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 우리 민혁이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구나. 민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해가는 것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진은 이전의 예비 며느리와는 달랐다. 그녀는 진심으로 민자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공경했으며 민혁과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다. 1년여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이번에는 민자가 모든 결혼 준비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수지는 항상 민자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결혼식 준비에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다. 어머니, 저희 결혼식은 어머니께서 평생 다니신 동네 성당에서 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결혼식 날 민자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수지는 아침 일찍부터 민자의 집에 와서 함께 준비를 했고 결혼식 내내 민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하객들은 모두 이 따뜻한 광경을 보며 감동했다. 정말 복 받으셨네요, 어머니. 이번엔 진짜 딸을 얻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평생 기도하던 며느리를 만났네요. 결혼 후에도 수지는 매주 시어머니 집을 찾아왔다. 바쁜 병원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민자의 반찬 가게를 도왔고 명절이면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함께 했다. 민영 역시 이전보다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시고 살았으면 해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 이제는 너희랑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민자는 마침내 오랜 세월 지켜온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2층 방을 꾸미고 작은 텃밭도 만들어드렸다. 민자는 그곳에서 소소한 채소들을 가꾸며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민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듯이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임신한 수진을 위해 민자는 매일 정성스럽게 산모식을 준비했다. 예전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을 보고 영양가 있는 반찬들을 만들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정성에 감동하며 더욱 깊은 애정을 느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저희 아기가 정말 복받은 거죠? 내가 복받은 거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고 귀한 손주까지 볼 수 있다니. 마침내 건강한 손주가 태어났다. 아기는 할머니를 쏙 닮아 민자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민자는 손주를 돌보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손주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도 배우고 싶다고 하시네요. 수진의 친정어머니도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두 어머니는 함께 김치도 담그고 손주를 돌보며 친자매처럼 가까워졌다. 민자의 집은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 평생 고생하신 걸 갚아드릴 차례예요.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내겐 최고의 선물이야. 세월이 흘러 손주가 걸음마를 배우고 첫 마디를 떼었다. 민자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예전에 고단했던 시간들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민자를 볼 때마다 부러운 눈빛을 보냈다. 효자 아들의 착한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까지. 그녀가 평생 쌓은 선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서울에서 사시니까 좋으시죠? 아니요. 전 매일 시장에도 가고 손주랑 공원도 다녀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민자는 이제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 고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아침이면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수진이 퇴근할 때까지 손주를 돌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고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우리 둘째도 생겼어요. 또다시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민자의 행복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깨달았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평생 산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민자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이런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하니 지나온 모든 날들이 감사했다. 이제 그녀의 남은 인생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이 될 것이다. 오늘 들으신 한민자 씨의 이야기는 아들에게 최고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부터 참고 넘기던 한민자 씨.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결혼식장에 도착한 그녀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민혁 씨의 미래는 어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민혁 씨는 어머니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민자 씨도 비로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도 혹시 자녀가 인연을 맺으려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진심이 어떻게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감동적이고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